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뭐 건강하게 다 잘 계셨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감히 저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오신 이분들, 어르신들께는 정말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만, 언젠가부터서 TV나 매스컴, 인터넷을 통하여 듣고 보고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들로 인하여 내 가슴 속으로만 간직하며 억누르며 견뎌내기에는 모습만 저에게는 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벅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너가 뭘 아느냐고, 너가 경험해 보았냐고, 너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하면서 지탄을 한다면은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지금 젊은이들께서 지금 세상이 어떠한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고리타타하게 뭐 지난날에 지난 과거의 역사 객언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비판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내해내겠습니다. 또한 꾸짖어 준다 하면은 기꺼이 배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머시마인 제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한다면은 머시마인 저는 내 심장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토해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막상 이 말을 하려고 원고를 작성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 혼자 고심을 좀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곁에서 조언이나 이렇게 개건 충고나 이런 걸 해주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살다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누가 이게 지적해주고 이건 좀 고쳤으면 이런 거 내가 썼던 것보다는 제3자가 보고 느꼈던 것을 또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서두를 어떤 것을 꺼내야 될까 좀 고심을 했었는데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 대선 후보자로 있을 당시에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했던 연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떠한 한 연설이 내 가슴에 깊숙이 파고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설이 참 내 가슴에 스며들어서 이제 자주 보고 읽어보다 보니까 또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설을 서두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미숙한 부분들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넓게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연설문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조선 건국 이래 600여 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였을지언정 권력이 싫어했던 말을 했던 사람들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손들까지도 모두가 다 패가망신하였다고 합니다. 600년 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저 밥이라도 편히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힘있는 강자가 힘없는 약자를 부당하게 짓밟고 있어도 못 본 척, 안 본 척 고개 숙이고 예면했어야 했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피굴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라 합니다. 한 어머니가 남겼던 가오는 이러하였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제발 그만두어라.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그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길 치면 물길 치는 대로 눈치 좀 보며 살아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난 자식에게 들고 싶지 않은 해초를 들어가면서 종아리를 걷게 하여 종아리를 때렸다지 않습니까? 80년도에는 정의롭고 혈기 넘쳤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나아갈 때 그들에게도 간곡히 타일렀던 가오는 이러하였답니다. 야 이놈아, 제발 그만두어라.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라. 어찌 되는가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제발 그만두어라. 너는 뒤로 좀 빠지면 안 되겠냐? 너는 뒤로 좀 빠져라 라고 하면서 이 비겁한 교훈을 그 젊은이들에게 바른 언행의 근본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치지 않은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비겁한 교훈과 이러한 비겁한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울부짖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은문하셨던 날 참 많이 슬펐습니다. 저도 한 3일간을 그 식음 접했던가 하여튼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슬픔에도 날이 있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도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왜? 많은 배움이 적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나와 같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고 많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가방끈이 좀 짧고,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배움도 짧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서 현 이날에 그대로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며 정치한다는, 지역을 위하여 발전시킨다고 하는, 나라를 위한답시며 노력하시는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20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세계적으로 또 다 통용되는 말이 있었던 건데,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거든. 야, 우리가 그냥 수련이들 말하는 미래죠. 그 미래를 보려거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아라.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보여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나의 그 삶을 거짓 없이 살면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짓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의 젊음을 그때 다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근래 와서는 언젠가 그 TV에서 들었었는데 무역협회인가요? 코트라의 권 회장님이라는 분이, 제가 책을 보고 있다가 언뜻 그 TV에서 나왔던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다가올 미래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말을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내 마음에 웅크하게 스며들었다고 할까요? 그리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회장님 말이 요즘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래 와서는 어떻게 미래의 기준을 논하냐 그러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이건 지어야 되겠죠. 이제 역사를 이건 이제 지난 역자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써보니까 미래가 없다. 어점을 써야 되겠죠. 이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밝지 않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에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서 대학교의 그 사학자 교수였던 분이 저희 사무실을 자주 오십니다. 간혹 오셔가지고, 언제가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얘기를 쫙 했는데, 그 말이 언뜻 또 생각나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내 지역을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하고, 봉사하고 희생한다, 이런 말들 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보선 통용하기를 때만 되면 나타나서,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때만 되면 오셔서 인사하고, 찬란 명함에 이력서에 딱 적어가지고,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고개도 끝부입니까? 그냥 45도 인사하면서 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를 짓고, 저처럼. 저는 빌볼 열습니다만,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해 나가죠.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되었던 분들은 당에 또 윗사람에게 인사한다 지나면서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그분들은 다음 때에는 꼭 당선되어서 여러분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나 막상 이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어떤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가 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철새들은 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철새와 같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언젠가 제가 이제 개인대 행정대학원 의회 지도자 과정을 좀 수료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김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을 한번 한 적은 있어요. 이제는 정치꾼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사기꾼, 이렇게 저급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무튼 많은 박수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정치하시는 지금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공약을 약속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사를 잊지 못하고 또 당선이 안 됐으면 어렵겠지만은,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지역 유권자나 지역 시민들이, 지역 국민들이 기억해놨다가 다음에도 또 기억하기도, 어쩌면은 영원히 머릿속에 기억될 수가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받았던 것들이 많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겨져 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말에 책임을 지는, 그래도 그런 철새와 비유되지 않은 그런 지금 현 정치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쩌면 또 똑똑하고 잘난 분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무슨 말인 제가 이 소리는 또 해야 되겠어요. 잘났고 많이 배웠고, 물론 훌륭하고 좋아합니다. 잘났고 많이 배웠고, 그러다 보니 높은 직위에도 올랐고, 높은 감투도 쓰고 이러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나는 이 말을 하고 주고 싶어요. 제가 자랐을 때, 20대 청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있잖아요. 인간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인간의 3대 요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가들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밥식자인데요. 살주자. 기본적인 3대 요건이 의식주예요. 의식주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생각된다는 것은 저는 이 밥식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옷은 솔직히 옛날에는 홀딱 벗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연 속에 있다면은. 옷은 그렇고. 그리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밥은 먹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의식주인데,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다 그 나라 뭐 기후나 여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 식생활과는 다른 부분도,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동아시아권을 보았을 때는 한국은 우선 주식의 기본이 쌀이지 않습니까? 밥이지 않습니까? 밥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게 이제 벼 하자인데, 벼가 성장해서 모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종부터 하겠죠. 모종에서, 모내기에서, 성장해서, 비바람 맞으면서, 그냥 그 벼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빳빳이 씁니다. 나도 벼라고 큰 소리를 하시는 분과 똑같다고 비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은, 나도 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핏물에 불과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동물의 먹이의 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핏물이 쨍쨍한 햇빛을 쪼여가면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거기서 알이 영걸어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였을 때 그 알을, 그 푸름을 다 내던지고 노랗게 영걸어 익어갔던 그 벼가 익어서 타작을 해서 그것이 우리 밥으로 만들어진 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벼 순리를 그분들에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물론 올바르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물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내가 보는 느낌, 어떤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을 때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한 나도 벼라고 큰 소리 빳빳이 서보서 말해보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 빳빳이 서 있는 핏물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벼가 익어서 가면서 영걸어 가면서 익어갈 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이 차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개 숙이는 벼를 우리는 진정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는 좀 그러한 벼 성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그 벼의 순리를 안다면은 그분들도 한 번쯤 깨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별로 저도 왜냐면 배움이 짧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원래 선진국 조사 평가 기준을 이걸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늘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항상 남아있던 나라이죠. 그 나라의 수도는 런던이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튼이라는 도시가 있다 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 이튼의 도시에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지금까지도 유명한 학교로, 훌륭한 학교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그 교훈을 이야기해보고 그분들과 같이 좀 느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튼 칼리지의 학교의 교훈은, 뭐를 하기 전에 영국의 총리만도 20여 명이나 배출했다고 합니다. 20여 명. 이게 각계각층의 유명한 인사들은 다 거쳐 나갔던 학교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교훈을 이제 살펴봤더니, 제가 이제 자라왔었던 학교의 교훈, 성실, 금연, 노력,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도덕과 겸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보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읽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훈의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나무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라. 나무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앞에 나서는, 내가 성공하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라 라고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라. 두 번째, 비겁한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성공한다면 그건 비겁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세 번째, 이것은 그 이후에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 세 번째, 약자를 깔보지 말아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 사람도 사람일진데 저 사람이 또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떤 그 회비를 하거나 상의를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깔고 왔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의견과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약자를 깔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라. 그러니까 늘 어떤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고 어떤 상대방 입장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데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잘난 체하지 말아라. 이 잘난 체하는 말은 참으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이 물론 존중받는 분도 있겠지만은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표적.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체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해요. 이 말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영국에 이제 이튼 칼리지고 그리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스의 메멘토머리라고 있습니다. 메멘토머리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유럽의 전쟁을 이루고 나고 개선장군 했던 장군에게 시가 행진을 하게 했다지 않습니까? 로마 전 시내를 시가 행진해서 막 환영식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장군 뒤에 그때는 노예들이 있을 당시에 있죠. 노예들이 뒤에서 늘 그 장군을 향하여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시가 행진이 끝날 때까지 항상 외치는 것이 메멘토모리라고 외칩니다. 제가 이것을 언젠가부터는 연세대학교 김영철 교수님과 그분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뜻 생각이 나서 지금 여기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여기에 공유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메멘토모리 너도 언젠가는 훅하고 사라질 것이니 잘난 체 하지 말고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라 이런 뜻이랍니다. 다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이게 개선장으로 환영을 받고 있지만 그 뒤에 너희가 너도 언젠가는 훅하고 사라질 것이니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교의 다섯 번째 교훈이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마지막 여섯 번째 있는 이 교훈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다 그럴까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공익의 일에는 앞장서서 선두에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땐 그게 옳은 일이라고 판단돼서 옳게 되는 그룹에 속해서 앞장서 나가라는 것이죠. 또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땐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옳은 일에 서서 앞장서 나가라. 또 나라에서 어떤 큰 이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떤 지도자가 되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옳은 일에 앞장서서 선두에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저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점심을 함께 먹고 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을 잠깐 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도 옛날에
들었다고 알면서, 오래전에 들어서 안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과목을 제일 중요시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저는 알기로는 체육 과목을 제일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바로 그것이다. 나도 교장을 하면서도 체육 선생을 항상 그렇게 영국의 있던 칼리지 학교의 교훈을 체육 선생님한테 전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저께 들었어요. 어저께. 이제 오늘이 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입춘 대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글을 못 씁니다만은 하여튼 봄이니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봄이 다가오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뜻이죠. 물론 이제 그냥 다 경기돼서 있겠죠. 근데 그냥 마지막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 학교는 우리는 이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국영수를 좀 중요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던 칼리지 학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과목이 뭐냐면 체육 과목이라고 합니다. 체육 과목을 열심히 가르치고 체육 과목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협력, 서로 상부상조, 도와가는 이러한 정신들을 배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한 쪽으로 해 나간답니다. 그게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 학교가. 그래서 이제 그런 훌륭한 학교가, 물론 그 학교의 교훈이 다 옳고 좋다고는 평가할 수 없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를 들으신다면은 조금이나마 깨우침이나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시더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창의적인, 답이 정해져 있는 컴퓨터로 점수를 채점하는 이러한 교육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을 놓고 봤을 때 이 칠판은 무엇이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또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고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창의적인 이런 교육이 중요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미천하지만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말했지만은 흔히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똑똑하시고 잘났다는 이런 분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쩌면은 대한민국 국가를 이해한답시고 또 국민을 이해한답시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거짓말로, 이것이 진실된 참 정의로운 진실이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비겁하고 비굴하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을 배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곧 그러한 것들, 아까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이 상통되는 말인데, 곧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언행들이 다 역사에 기록되어 남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셔야만이 나가 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잘못된 정책을 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역민에게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구나, 거짓 공약을 하지 않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제 옮길 사람들은 나무 옛날에 이제 중국의 중추 시절 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에서 이제 변형해서 말했는데, 곧 임금이, 그때는 당시 임금이라고 그랬겠죠. 왕은 백성들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지금 현실에는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뜻 생각나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삼국지시는 곧 왕은 백성들과의 그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신뢰하는 군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생각나서 언뜻 적어봤어요. 용산청에서 또 뭐라 한다 하더라도 또 제가 또 감내의 얘기들도 좀 하여튼 이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사실은 이제 이 원고에 없던 내용들인데 이제 그 머리가 미련하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제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젊은 세대에게 고리탑답한 지난날의 역사와 기근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젊은 애들에게 꼭, 왜? 내가 인생 선배니까. 내가 여러분들은 학문이나 이런 건 짧아요. 그렇지만은, 인생 선배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아시겠죠?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나만 재미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이 여러분들은 늘 청춘 젊은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고 이렇게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재미나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은 멈춰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진나라 있지 않습니까? 진나라의 진시황, 당시에 진시황께서 그때 중국에도 각 지역별로의 부족들의 그 많은 추종들을 다 한때 묶어서 중국이라는 것을 통일을 시켰던 것이에요. 진시황이.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나가 왕이 아니고 전 중국을 하나로 통일시켰으니 나는 이제 황제가 돼야 된다. 이제부터 나를 부를 때는 황제로 부르라고 그런 호칭의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시 황제로 우리가 역사 속으로도 배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이 그래서 나도 영원 불멸의 황제로 남겠다고 해서 신하를 3,000여 명의 신하를 동방의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진나라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백두산이나 금강산 쪽을 가리켰다고 하는데 3,000명의 신하를 보내서 무엇을 구해오라 그랬습니까? 불로장생초를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늙지 않을 것이라, 이래서 불로장생초를 구해오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장상에 나오는 불로장생초를.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50도 안 되고 49에 운명하셨어요. 그 천하를 늙고 황제도 영원히 살겠다고 했던 분도 49에. 그리고 몇 년 전에 상당히 또 시간이 흐른 것 같았네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도, 그분께서도 그때 당시에 운명하셨을 55세인가요? 55세 운명을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룹 애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 벌어놓은들 뭐니까 하나도 못 쓰고 운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에게요. 젊은 여러분들이 늘 항상 이런 푸르는 젊은 용기, 힘, 패기 이런 것들이 항상 존립하고 있을 것 같죠? 세월은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나는 언제나 늘 이르는 푸름이 있고 용기 있고 힘이 넘쳐 있을 것이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복지관에서 이후고 이제 봉사활동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시장에 가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이제 물건들을 사면서 요즘에 참 대파값이 많이 올라붙더라고요. 아이고, 대파값이 왜 이렇게 비싸서 붙을까 하면서 살아보니까 나도 언젠가 이제 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 그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재미나고 이런 것들이 10에서 8 아니면 9 아니면 10이라고 가정합시다. 10%다 만족하고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혼자 살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잖아요. 뭐 집값이 비싸다. 우리 때는 뭐 집값이 안 비쌌답니까? 우리 때도 다 그랬었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저 젊은 친구들이 꼭 기억해 줄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행복의 즐거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보시고 자기 이상이 있는 남자, 또 남자 역시 아리따웠고 좋은 나의 이상에 맞는 여자를 만나보시다가 보면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은 또 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고 살다 보면 그렇죠. 요즘 뭐 드라마를 보면 어쩌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아이가 생겼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살다 보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젊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즐거움의 8, 9나 그런 만족도 최고로 치고 10으로 가져갔을 때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가정을 이끌고 아이를 낳고 했던 것은 100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100으로 놓고 봤을 땐 여러분은 곧 10배, 지금의 기쁨이 10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아이를 낳고 보십시오. 또 어쩌다가 둘까지 낳게 되면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감, 충만감, 책임감, 의무감, 이 애를 어떻게 중고등학교를 졸업시켜서 대학을 졸업시켜서 또 여유가 된다면 유학도 보내서 또 이 애가 좋아하는 자기 성격 맞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요즘엔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뭐 노래를 했든 무엇을 했든 박사가 된 교수가 된 선생이 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러면요 그 책임감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즐거움의 기쁨의 8, 9라면 이것은 80% 90% 알지 못했던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에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 때는 그냥 흔히 말하는 도덕이라고 많이 했죠. 도덕이라고 많이 했는데, 도덕의 기본이 뭡니까? 효입니다, 효. 도덕의 기본 효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효를 하는 모습을 내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죽어서 혼자 둘이만 있어봐요. 쓸쓸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후회하게 됩니다. 자식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이 믿든 것든 내 자식입니다. 그 믿든 것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효를 후손들이 여속적으로 이어져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어떠한 도덕 기본 효라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기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점은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천년에 운명하셨던 송해 선생님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희망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또 한 10여 년 전에요. 10여 년 전에 10년도 됐네요 벌써. 얼굴만 보아도 그분이 나오셔서 걷는 모습만 보아도 웃음을 잘 했던 이주일 선생님. 그리고 나는 영원히 100세까지는 살 것이다 하고 하면서 웃음을 전하면서 웃음 전도사로 유명하셨던 항수관 박사님. 이런 분들이 어땠습니까? 다 물론 송혜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연세가 드셨지만 그 이주일 선생님이나 황성환 박사는 그 70도 안 돼서 그런 운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이런 말 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도 죽고 나니 사람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왜? 이제 죽을 샀잖아요. 죽은 후에는 물론 가족이 슬퍼하고 또 지인이 괴로워하고 막 하는 것도 그것도 3, 7일이 지나면 다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혜 선생님이나 이주일 선생님이나 그 황성환 박사님이 운명하셨을 때 저는 이 말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생 별것 없다. 그렇게 하려고 멋있게 재미나게 살아도 운명하고 나니까 그만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내 한 사람 살아준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변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어떤 자살률 이런 것들이 좀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참 아쉽다는 것이죠. 그런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위에 분들이 말한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해도 후회, 결혼을 안 해도 후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다 엉치 마라. 우리 목숨이 이제 사후세계입니다. 우리 목숨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있다면야 또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또 결혼해보고 또 안 해보고 다 이런 걸 있겠지만 한 번밖에 없는 목숨 운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 생각과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운명은 죄송한데 사생민 유명이 부귀대천이라 이 주어진 운명은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을 믿는 편인데 여러분이 주어진 운명은 최소한도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은 이왕이면은 해볼 건 다 해보고 운명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가정도 이뤄보고 자식도 가져보고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한 부모의 효도 깨우치고 효도해보고 그리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내 자식들로부터서 그 효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흔한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뭔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넉자 5분자 더 계시겠지만 2자도 계시겠지만 이름을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 여러분들 물론 제가 아까 서두에 밝혔습니다만 아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 나의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표출하지는 못했지만은 아무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꼭 결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느낌보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갖고 또 낳다 보면 효도하고 또 효도를 받고 이러다 보면 그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까지 했던 간에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과연 존재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당시에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보채기. 그때는 가방도 없었죠. 보재기, 보따리라 그러죠. 보재기란가? 보재기에다가 저희도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책 딸딸 몰아가지고 허리쯤에 어깨쯤에 얹다 또 머리에다 이고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 보따리 내팽개치고 밭으로 논으로 들로 나가서 부모님의 일손을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해가 넘어가도 집에 바로 오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소를 먹여야 되고 염소를 먹여야 되고 그들에게도 풀을 먹여서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살아왔었죠. 또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그 겨울을 이겨내기 위하여 땔감을 구하러 어디로? 산으로 가서 땔감을 구해왔던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들의 부모님, 조부모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환경이 다른 부분에서 더 편안하게 지내신 분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그 농경지대에 살았던 저희들 때만 해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겠죠. 또 불평한다고 욕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한 번쯤 그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답시 어렵게 초등학교 졸업한 딸을 그냥 아는 친척이든 또 나머지 부잣집이든 식모로 보내서 그 조금이나마 밖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이나 벌게끔 했던 것을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지 않으면 또 공장에 가서 산업전선에 뛰어서 돈을 벌어서 가사일을 돕게끔 했던 그러한 조부모 부모님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싫은 소리 하며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공기를 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평생 부모님께 평생 효를 다해도 모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래도 싫은 소리 욕을 하고 싶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 안 한다고 이럴 거면 생각하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겠죠. 내일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의 어떤 그 삶의 희망을 놓고 보자면은 조금 좋은 보다 나은 어떤 이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했듯이 이왕이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고 자식을 낳고 또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부모에게 감사함을 알면 또 효도하고 나도 이루었을 땐 내 자식들로부터서 또 그 행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회는 꾸준히 이어져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주제넘게 뭐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참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은 저는 요즘에 저도 좀 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 소리를 풀어내고 싶은 건데 판소리라고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잠깐 피력을 했는데 그 판소리에 보면은 판소리의 명창이라는가요? 명창이 임박물 선생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미 갑자기 죽었을 때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만들었다는 그 추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얼마나 애절하고 서러운 마음을 표출했는지.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운명하셨을 때 우리는 영원불멸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든 어떤 자연의 어떤 것도 영원불멸은 없어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사람은 죽게 되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다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영원불멸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감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가족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슬픔 애도를 지어야만이 그 사람 제가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종교를 다 거론할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먼저 기독교, 가톨릭,
불교 문화권, 원불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 행상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다 돌아가시고 나면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불교 문화권에서 와서 극락왕생하라고 다 시위를 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냐면 그래야만 우리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민속 무속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무속 신앙이 있었는데 그 무속 신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독교나 있는 천주교에서는 첫째 돌아가시면은 천국이나 천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불교 문화권 원불교에서는 극락왕생하시라고. 근데 그 무속 신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영혼이 죽었을 때 천당 극락을 갖다 이제 십천문이라고 하거든요. 십천문에 들어가서 편히 영면하셔야만이 자식도 잘 되고 꿈속에도 나타나서 후회스러운 그런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구촌에 떠도는 영혼을 달래서 십천문을 보낸다 해서 굿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업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승과 저승을 놓고 봤을 때 살아있는 거 지금 현재 이승이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말 했었죠. 지금 이게 참 이게 다 이 한문이 뜻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를 전자예요. 이제 빨리 쓰려고 하니까 좀 잘 안 써지네요. 뭐야. 전분세락이라. 똥밭에서 구르고 살지라도, 아무리 내가 비참하고 처절하고 똥밭에 구르고 살지라도, 저승보다는 이 세상이 낫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좀 아무리 힘들다고 이렇게 해서 좀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물론 그때 그 순간을 닦으면 끝이지만은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보십시오. 나 쫄딱 망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상황이 닥치니까 저도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태백산을 갔었죠. 근데 어쨌든 어떤 인연이 돼서 다시 그냥 죽지 못하고 왔는데 어쨌든 극단적인 생각은 전혀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어딥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이분이 26년 동안을 옥중에서 그것도 독방에서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아직 희망. 오직 나는 내일 나가서 이 나라를 세계 민주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하여튼 희망을 가지십시오. 젊은 세대 이상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욕하신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또 꾸짖어 주십시오. 또 지적해 주신다면 배워나가고 하는데 내가 마지막 아까 십천문 가기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이 아니고 십천문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운명하셨을 때 지인이나 내 아는 사람이 운명하셨을 때 거기 가서 정성 진심을 다하여 슬픔의 애도를 전해야만이 이분이 십천문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천에 떠도는 구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각자가 믿고 있는 종교에서 장례식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전통 무속 신앙을 생각해 봤을 때 구천에 떠도는 영혼이 아닌 내 부모, 내 조부모님 십천문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애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슬픔을 그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내가 건강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죽음 앞에서 와서 이제 식음전폐하고 이제 늘 찜질방 이래서 굴러 먹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더라고요. 정말 걷기도 힘들어졌었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왜?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잡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복지관 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강이더라고요. 건강하시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일 천억이 온들, 내일 뭐 100억이 통장에 꽂힌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왜? 건강이 없으면. 건강하셔야만이 나한테도 싫은 소리, 나한테도 또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 건의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갑진년 사회 첫 출발에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끝까지 많은 분들이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